오늘은 김상훈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에서 일부 내용입니다. 박봉의 하급 관리와 결혼한 한 여인이 있었다. 생활은 늘 빠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와 남편은 무도회에 초대를 받았다. 여인은 난감했다. 여보, 무도회에 가려면 드레스와 목걸이가 있어야 하는데 어떡하죠? 평생 무도회 한번 가보지 못한 아내였다. 그래서 남편은 이번만은 꼭 참석하게 하고 싶었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을 몽땅 털어 드레스를 샀다. 목걸이는 너무 비싸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아내는 궁리 끝에 친구를 찾아갔다. 딱하게 여긴 친구는 선뜻 진주 목걸이를 빌려주었다. 무도회에 참석한 아내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진주 목걸이를 보고 몹시 부러워했다. 무도회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목걸이를 만져보고 즐거워했다. 제 목에 한번 걸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빌린 건데요. 이렇게 목걸이를 주고받고 하다가 집에 돌아온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여보, 어떡하죠? 진주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이를 어쩌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빚을 내 새 진주 목걸이를 샀다. 아내는 그걸 친구에게 건네주었다.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10년 동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아내는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온갖 굳은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 어느 날 그녀가 길을 가다가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와 마주쳤다. 친구는 바짝 늙어버린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웬일이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그동안 빚을 갚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해온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왜 진작만 하지 않았니? 그 진주 목걸이는 가짜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모파상이 쓴 소설 목걸이의 내용이다. 만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진주 목걸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 겉보기에는 진짜처럼 반짝이고 탐나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가짜라면 참 멋져 보이는군. 하지만 죄다 가짜야. 남들이 일제히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다녀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나만 갖지 못한 고통도 없을 것이다. 마음이 저절로 텅 빌 것이다. 우리는 이따금씩 바쁜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맹신하는 것들을 의문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온갖 크고 작은 착각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철석같이 맹신하는 현실이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집, 자동차, 가구, 보석 등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무에서 나와 무로 돌아간다. 억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단단한 무쇠라도 녹슬고 썩어 결국 흙먼지로 되돌아간다. 사람이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속도는 초음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원래는 무이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든다. 모든 것이 원래 무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의 육신을 보자. 내 육신은 1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앞으로 100년 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에서 나와 무로 돌아간다. 원래의 나는 무란 뜻이다. 무가 원래의 나, 진짜 나라면 지금의 육신은 뭐란 말인가?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참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가짜란 말인가? 다른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모두 무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세계는 죄다, 가짜란 말인가? 나는 큰 착각 속에 사는 것일까? 미립자는 누군가가 바라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로 잠재해 있다. 즉, 텅 비어 있다. 그러다 누군가 바라보는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알갱이로 모습을 나타내는 기막힌 요술을 부린다. 삼라만상이 이런 요술을 부리는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의 원래 모습도 텅 빈 물결, 즉 무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존 휠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만물은 바라볼 때만 현실로 존재한다.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주가 존재하는 건 누군가가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닐스 보어도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텅 비어 있으면서 누군가가 바라볼 때만 현실처럼 눈에 보이는 요술 같은 허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현실은 허상이다. 단지 대단히 끈덕진 허상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죽음 직전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너무나 감쪽 같은 허상이라는 뜻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찰스 타트는 우리는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다. 현실 세계는 가상현실이다. 라고 말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볼 때만 현실처럼 눈에 보이다가 바라보지 않을 땐 요술처럼 사라진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꿈속을 바라보는 동안 모든 것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처럼 보인다. 꿈속에서 우리는 등장인물들과 뒤섞여 울고 웃고 증오하고 사랑한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꿈꾸는 동안 우리는 꿈속의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 꿈속의 장면들을 더는 보지 못하는 순간 아, 꿈이었구나 하면서 한숨을 내쉰다. 잠을 자며 꾸는 꿈과 인생이라는 꿈, 이 두 가지 꿈은 서로 길이만 다를 뿐 너무도 흡사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라. 마치 꿈처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고 고통도 꿈처럼 아득하게 회상될 뿐이다. 이는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 허상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엄청난 고통도 나중에는 역시 꿈처럼 회상될 것이다. 참 견디기 어려운 꿈을 꾸었지 하고 되돌아볼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